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 권 줄이기. 네. 오늘은 어떤 거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김호준 씨가 네. 이번에 그 과태료 5인 이상 그 사회적 방역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영업주, 그러니까 자영업자분이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불똥이 튀었다. 네. 150만 원 정도의 네, 15배. 15배 이게 되었다. 지금 영업주부 자체는 정말 억울한 게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김호준 씨 덕분에 150만 원에 그걸 물게 됐고,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네, 이 사진. 네, 현실적으로 뭐 손님들이 마음 먹고 뭐 방역수칙 위반하면 솔직히 옆에 붙어 있진 않은 한 막기 그쵸, 어렵다 말하는데, 사실 정부는 그리고 자영업자는 그 책임 묻고 있다.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쵸.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며, 네. 솔직히 이 손님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나가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예.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리고 마포 쪽에 있는 스타벅스면은 네. 유동 인구도 많고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 뭐 김어준 같은 그러니까 이런 개인을 밀착 마크 해가지고 네. 뭐 마스크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하고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진짜 황당한데, 네. 정말 정부의 이런 정말 그냥 기준도 없고 실제로 그쵸. 어떻게 뭐 방향성도 없고 지키지 못할 걸 그냥 계속 지키라고 하는 거 진짜 좀 자영업자들한테만 그쵸. 이렇게 하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는 뭐 차치하고 네, 네.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위반 시 시설, 여기 보시면 시설 관리자 운영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됐고, 김호준 씨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웃긴 거는 본인이 원래 5명이라 했다가 네, 7명이었죠. 사실은 알고 보니 7명이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턱스크를 하신 채 네.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일반인 그냥 생활하시는 분이면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일반인이 뭐 살다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이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를 쏟아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방송을 확인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네. 또 보면은 뭐 이제 수도권 뭐 23일 0시부터 이게 12월이죠. 5인 이상 집합 금지 단속 대상과 처벌 수위는 이렇게 해서 네. 이 김홍국이라는 경기도 대변인이랑 네. 뭐 이렇게 대담도 한 거죠. 이렇게 네. 뭐 어떻게 기준 바뀌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소개했으면은 본인도 알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네. 이런 거 수칙 잘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듣는 지금 시민들은 지키라고 하고 본인은 지금 이러고 다니면은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TBS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쵸. 공적 모임을 주장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공적 모임은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적 장소에서 공적인 걸 한다? 그러면은 뭐 술집에서 들어가가지고 한 10명 먹어가지고 네. 우리 공적 저희는 얘기했다. 예, 그쵸. 이 그, 얘기했습니다. 예, 이러면은. 뭐였죠?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국회의원이었. 예, 그분 파티룸에서 네, 뭐 파티룸에서 했다고. 뭐 예. 진짜 그분은 공적인 또 일을 웃겼던 했다고. 게 네. 심지어 네. 주변에 주민 신고를 받고 네. 너무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위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민폐인 거죠,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되면은 뭐 그쵸. 사실 오기면 끝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게 뭐 DC 인사이드 같은데 익명으로 네. 이거를 착각해서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네. 그런 말을 하고 다녔으면은 네.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얼굴이 비슷해서 잠깐만, 교주님 얼굴이 나왔는데 이제 바로 네. 또 얼굴이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다, 신천지 사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한 코로나를 대구 코로나로 만들어주신 네. 김호준 씨가 이걸 중국이 받아서 그렇죠. 중국에서 오히려 한국이 뭐 근원지다 막 네, 이런 이 말 대구 하면서 코로나다 이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자기들이 이런 방역 상황에 대해서 저것들 방역 준수 안 해서 저렇게 된 거다. 저것들 죽여야 되는 그런 네. 그런가까지 하지만 하여튼 그런 형식의 나쁜 인간들이다. 그렇죠. 저 다 책임 저희들한테 있고 저 조져야 된다. 그렇죠. 저 다 이 대구란 지역이 코로나의 발상지다. 대구가 잘못이다. 이런 정말 진짜 이게 코로나 사태라는 게 전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짊어지는 거고 코로나라는 게 의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거에 대해서 뭐 일부러 안 짓다는 둥 막 그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한 분도 꽤 많으시고요. 완전 지지자들한테 네. 그 원점 타격할 좌표를 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부나 그 다음에 이런 어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했었고 또 하나 있었던 게 네. 지금 월북자 그러니까 이게 월북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종된 그쵸. 해양수산부 공무원 네. 그래 총격에 사망했는데 월북자라는 것도 황당한데 네. 그가 시신을 태운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다. 화장. 어 방역행위. 화장 네. 그냥 그냥 시신 불태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쵸. 시신 불태운 건 그냥 네. 시신 훼손한 겁니다. 훼손. 그쵸. 예. 시신 훼손했는데 그거를 북한께서 사실은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한 거다. 이게 원래는 안 하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이 이게 국경을 뚫고 개성 시내 한가운데 들어온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사살당했는데 다른 나라 군대에게 그런 거를 나서서 그렇죠. 북한이 밑에 보면은 북한이 경제,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방역과 의학 측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아니 뭐 부모인가요? 이런 스트레스 무슨 이거 입시 스트레스 예. 그런 거 뭐 관리 예. 케어해주는 부모 같네. 아니 사람 죽였는데 부모도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나서서 네. 대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터무니없는 진짜 악이라고 봐야죠. 이건 사회 악적인 지금 발언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약간 부의적이지만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세월호 네. 그렇죠. 세월호에서도 지금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다 허구였지 않습니까? 네. 그냥 위치가 그 합법 장치 조정이 다 허구였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들은 뻔히 알 수 있는 그냥 허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진실인 양 호도했고 솔직히 세월호 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허수한 거죠. 네. 허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자살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그렇죠. 너무 억울하게 네. 그렇게 목숨을 네. 끊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이거를 계속 가만둬선 안 된다. 네. 근데 예. 이렇게 가만둬서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약간 부회적인 건데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유엔이 이틀 전에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네. 추가 정보를 요구를 이거 했죠. 대체 어떻게 조치했는지 너 밝혀라. 그리고 지금 끝에 보시면은 지금 누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당사자의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군대가 지금 다른 나라의 민간인 사살했다는 거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지. 네. 탈북은 그건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렇죠. 네.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옆에 지금 털이 좀 많으신 분이 지금 네. 거의 찍어 주셨죠. 이런 월북자다. 네. 월북자고 이 사람은 뭐 빚도 많았고 이 사람이 사살당하고 죽은 거는
화장당 이 화형이라고 그쵸. 할까요? 화장이 아니죠. 화형- 월북도 예, 월북도 시신을 확실하지도 않은 건데. 시신을 불태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음. 이렇게 황당하게 그리고 얘기한 코로나 거죠. 방역이라는 것도 좀 웃긴 게 네, 이게 그 바이러스 자체가 살아있는 거에 숙주를 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럼 사체가 됐으면은 코로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화장을 해서 방역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 지- 말들의 네. 진짜 향연인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음. 진짜 일반인이 이렇게 말했어도 이거는 진짜 공분화돼 가지고 사회에 뭉친 그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아니면 연예인들이 뭐 어디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적 공간에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만 나와도 사실은 이거 그냥 인생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혐오적인 발언을 그냥 막 뱉는 거는 사실은 네. 제재를 당해도 싼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영방송에서 TBS라는 그렇죠. 라디오에서 뭐 대구 코로나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월북자고 이런 지금 공무원 사살되는 경우도 월북자고 화장한 이거를, 거는 화장한 코로나 거- 방역이다. 이 불태운 게 화장이고 코로나 방역이다. 주장하고 이런 걸 아무도 제재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나왔듯이 다 허구였고. 그렇죠. 그래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이거에 네. 관련해 가지고 몇 명이 죽고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음에 대해서 얼마나 희화하고 자기들 식대로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얘기하고 책임감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 당시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퍼뜨리고 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쵸.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아니네 하하 뭐야 하고 그냥 쫄지 마 이러면 뭐 다 되는 겁니까? 쫄지 마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쫄지 마. 쫄지 마 이러니까 맨날 뭘 쫄아 아니 좀 쫄아야죠. 이건 너무 장난하는 웃기다. 건데 네. 아니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아니 잠깐만 이거 빨리 해야죠. 이것도 막 얼굴이 비슷해가 저희가 스스로 이게 네 진짜. 그래서 네. 아니 웃기네. 그런 있어서 그거 자주 하는 말이죠. 쫄지 마. 네. 그거. 쫄지 마 이러는 근데 저는 좀 이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분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을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 솔직히 뭡니까? 민주당에서 솔직히 민주당의 주인은 지금 옆에 이분이라고 저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이분이 뭐 이 사람 찍어 하면 찍는 거고 이 사람이 돼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의 모든 여론이 다 만들어지니까. 네, 민주당 여론 사실 이분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이분한테 거의 갈 분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사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돌아가는 거고 네.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네. 뭐 이렇게 음료수 마시고 있고 네. 또 하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지금까지 그 해왔던 것들 그 억울하게 누명 네. 씌워서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 이렇게 신고를 당해도 싸다. 예. 그러니까 자살하게 만들어 뭐 의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발언을 하면서 그리고 그 그쵸. 상황에 사람들이 휩쓸리면서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쵸, 예. 휩쓸리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없다. 지금 방통위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누구였죠? 그 더 플랜이었나요? 아니면 뭐 그 좀 그날 바다. 그날 바다 44억 땡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뭐 세월호 관련한 그거. 네, 다큐 영화인데 그거 40 펀딩해가지고 44억 땡겼거든요. 그래가지고 황당하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유언비어 지금 다 지금 거짓으로 밝혀진 거를 44억이나 땡겨서 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정권도 바꿨고 지금 정치 활동도 그걸로 기반을 잡았고 그때의 어떤 그 포텐셜로 그때 네. 그 끌어모은 돈으로. 사실 세월호 당시에 그 호통수철로 사실은 뭐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냥 네, 피해자들은 실체가 없는 걸 실체는 가지고. 없었고 실체가 없는 걸로 뭐 피해자들은 그냥 이용당했다. 지금 이상한 사람 됐죠 사실은. 그 연극에 사실 무대를 주인공 올려줘가지고 사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치인들이 나서야지 이걸 왜 피해자들이 이걸 왜 하고 있냐 이거를 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를 뭐 면전에 세우는 이 미치광이들도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그렇죠. 저는 좀 이게 문제가 많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흥분했는데 네. 아 이분 위험하고 이분 네, 조치가 돼야 그러네요. 된다. 이거 조치 안 되면 더 큰일 벌일 사람이다. 이분 이렇게 놔두면은 왜냐면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고 본인조차 제동을 걸지 않고 그에 계속 휩쓸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자살도 계속하고 네, 그렇죠. 문제가 크다. 네, 굉장히 라고 크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네, 여기 TBS에서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네 TBS도 TBS 자체가 지금 감사를 네, 받아야 되는 것 그쵸. 같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져 오는 이런 황당한 발언들에 대해서 책임을 제재를 져야죠. 제재를 안 하고 있는 방통위도 저는 책임 물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좀 쫄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